풋볼티키 빠따! 안녕하세요, 맨유 찐팬 윤캐입니다. 안녕하세요, 맨유 찐팬 저격수 백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바로 무리뉴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 1시 반에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 두 팀의 공통점이 이제 말씀해주신 무리뉴인데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맨유 찐팬 윤캐에게 무리뉴는 어떤 존재인가요? 맨유 팬들에게는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에 가장 그래도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었다가 경질당한 참 아쉬운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급하게 부임을 해서 좋은 성적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역시나 무리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3년차? 네. 3년차 징크스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또 경질을 당하고 말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뉴 감독이 맨유에서 이뤄낸 게 많잖아요. 업적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첫 해 부임했을 때는 리그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네. 이제 리그 6위를 했는데 그때 맨 6위였죠. 리그에서는 6위라는 좀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커뮤니티 실드 승리를 했었고 우승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그컵 우승을 맞아요, 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에서 맞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상 최초로 또 우승을 해서 미니 트래블이라고 하는 또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긴 했습니다. 새로운 트래블이죠. 미니 트래블. 오늘 저격 잘하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들 기대하는 무리뉴 2년차. 2년차. 예, 2년차 때는 무리뉴는 무조건 리그 우승은 거머쥐는 그렇죠. 감독으로 유명했었는데 그 시기에 맨시티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3년차 때는 잘 못하셔서 끝나셨죠. 예. 떠나셨죠. 자, 그럼 무리뉴 감독은 사실 굉장히 자기만의 경기 색깔과 장악 능력 같은 거를 가진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맨유 시절에 무리뉴 감독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리뉴 감독은 제 생각이지만 네. 굉장히 이제 전술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본인의 이제 확고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선수단을 이제 가르치고 그다음에 조직력을 강화시켜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는 버스를 세운다 이런 표현도 가끔 듣기는 하는데 네.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이제 추구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축구를 되게 실리적인 축구를 그렇죠. 만들어냈던 감독인데 아무래도 수비에 좀 치중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경기가 재미없다 라고 이제 좀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았죠. 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네. 많았죠, 솔직히.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빠른 역습, 그러니까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이제 위주로 하는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 네. 중앙 수비수 쪽이라 네. 그다음에 허리를 잡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최전방에서 공을 잡아줄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맨유 시절에 영입을 했던 선수들을 떠올려 보면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에릭 바이나 미키타리안이나 혹은 루카쿠 요 세 선수가 사실은 그렇게 무리뉴 감독과 쿵짝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예. 그렇죠.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네. 스타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후방 지역에서부터 강력한 압박과 수비를 보여주다가 최전방으로 빠르게 올라가야 하는 축구를 보여줘야 하는 그 무리뉴 축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120m 정도 되는 거리란 말이죠. 네. 끝에서 끝까지. 네. 그럼 최소 7, 80m를 수비를 하다가 정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들이 발들이 굉장히 빨라야 그쵸. 되고. 수비 발도 빨라야 되지만 네.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침투해가는 그 공간 침투력을 그쵸. 가지고 있는 윙어 혹은 타겟형 스트라이커 그렇죠. 그 선수들에게 수비진에서부터 한 번에 뿌려줄 수 있는 패스력, 시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보유했어야 했는데 에릭 바이가 사실 굉장히 수비력이 좋긴 했지만 유리몸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미키타리안도 도르트문트에서 데려올 때만 해도 되게 이제 붕붕 날아다녔기 때문에 왜냐면은 리그 어시왕을 계속 해봤으니까 루카쿠도 받아주긴 잘하는데 받고 나서 연계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죠. 누구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임마. 이거 링가드? 링가드 산체스가 있죠. 아, 맞다. 산체스. 산체스가 있죠. 산체스. 꼭 지금까지 윤케가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인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수 장악 능력과 그다음에 언론을 대하는 그런 능력들도 많이 부각이 돼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땠었나요? 아마 무리뉴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유의 그 재치와 입담이 늘 반갑지만은 않았거든요. 팬 입장으로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 플레이에 능했던
감독이고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본인에게 화살을 돌리던가 선수에게 비난의 화살을 아예 꽂아버린다던가 3년차 징크스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또 하나는 이제 무리뉴는 뭐 구단 보드진이라고 이게 뭐 체면 칠해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다 깝니다. 그러니까 본인 맘에 안 들면 다 까요. 항상 싸우는 거 같아요. 예, 다 까요. 그 양반은 뭐 첼시 시절도 싸우고 인터밀란 때도 싸우고 그렇죠. 다 싸우는 것 같아요. 뭔가 구단주던 네. 단장이던 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네. 정말 거리낌 없이 할 말을 다 합니다. 무리뉴 감독 때 굉장히 몸값을 많이 주고 데려온 선수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또 무리뉴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잘 안 써요. 신뢰를 잘 안 하고 조금 몸값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산체스도 그렇고 뭐 포그바도 그렇고 뭐 루카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진짜 천억대의 선수들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그린우드라든지 타이티 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 맥토미니는 좀 발굴을 해내긴 했지만 그쵸. 네, 대체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안 주다 보니까 사실 맨유도 옛날에 돈을 안 쓰던 구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퍼기 시절에 굉장히 또 메리트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뭐냐면은 비싸게 주고 사온 선수들과 그리고 유스에서부터 키워낸 선수들이 조화를 잘 이루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무리뉴 시절 때는 사실은 이제 유스 선수들은 좀 뒷전이었고 벤치 자원이나 혹은 뭐 좀 중요하지 않은 경기용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지금 사실 걱정이기는 해요. 그게. 네. 토트넘에서도 유스 선수들을 안 쓰는 걸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은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서. 네. 네, 근데 평소에도 이 유스 선수를 안 쓰는 게 습관화처럼 되어 있는 감독이라고 보여져서 토트넘의 레비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 육성 선수를 좀 쓰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서 짠돌이니까 워낙 네, 그거는 짠돌이라서 이게 어떻게 악귀가 잘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맨유 찐팬 윤케와 함께 맨유와 토트넘의 공통점인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시 한 번의 리그 우승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치시죠. 풋볼 특히 빠따! 맨유 우승!